네, 주식 특공대 2부로 이어갑니다.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시장 변동성이 커서 매매하기 무서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방송 꼭 집중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흔들림과 상관없이 우리 싹쓸이 종목들은 이번 주에도 고점을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어제도 상한가 종목 있었고요. 3개월 만에 1200% 돌파한 종목까지 있었습니다. 오늘 방송 기대해 주시고요. 방송 후에 공개 방송까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미증시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상승 출발했던 3대 지수는 결국에는 이틀째 브렌트유가 100달러를 상회하면서 모두 전강 후약의 장세를 보였습니다. 나스닥이 0.93% 내림세를 보였네요. 네, 이번에는 국내 증시 마감가도 체크해 보시죠. 중동 사태로 코스피는 월요일에 5,200선까지 밀렸습니다. 그래도 개인이 하락할 때마다 저가 매수하면서 지수를 방어했는데요. 어제는 다시 유가 100달러 돌파 소식에 5,500선을 하회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월요일에 크게 빠지면서 1,100선까지 위협을 받았지만 그래도 이번 주 기관의 매수가 꾸준히 유입이 되면서 어제는 다시 1,152선까지 회복을 해냈습니다. 네, 이번 주도 종목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종목 상담 지금부터 접수 받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전화는 02-786-1022, 1023번 두 대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시장이 어려울 때 2분만 있으면 든든합니다. 5년 연속 대상의 주인공 정지호 위원 나오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MTNW 공명 정주입니다. 네, 이번 주도 정말 변동성이 심했지만 그래도 또 오르는 섹터는 뚜렷했습니다. 한 주 정리해 주실까요? 예, 제가 한 주 먼저 정리해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 증시 체크 포인트가 중요한 게 저는 일단 뭐 지금 이란 문제가 지금 화두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란 문제가 화두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그 회사예요. 예. 그 회사에서 누가 사고 누가 팔고 그리고 이제 차트 위치가 어디에 있고 바닥에 있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는 게 일단 기본이고요. 그런 다음에 다음에 이란 문제가 언제 또 끝날 것이냐. 근데 우리는 군사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완전히 예단할 수는 없어요. 뭐 군사 전문가도 정확하게 예단을 할 수는 없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이란의 수장만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엔비디아 GTC 2026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관련 수혜주들이 5G 쪽으로 좀 옮겨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5G 장비 관련주들 뭐 이론이라든지 유비커스 홀딩스, 뭐 KMW 뭐 이런 기업들이 이번 주부터 좀 강한 모습이 나타났죠. 제가 예전 강조해 드렸었던 이론은 이제 거의 뭐 3연상 부분까지 3연속 급등세가 이뤄지고 있고 유비커스 홀딩스가요. 그냥 완벽하더라고요. 그냥. 유비커스 홀딩스는 5G 말고도 지금 반도체 쪽의 장비 관련 모멘텀도 있어요. SK하이닉스 자회사가 이제 반도체 장비 관련 사업을 SK하이닉스랑 협력하고 있죠. 그래서 이론 같은 경우도 원전 쪽의 테마로 또 엮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론도 5G 장비 관련주로만 보시면 안 되고 원전 쪽에 이제 세계 최초로 원전 무선 통신 이제 솔루션을 핵심 장비를 개발을 같이 했기 때문에 역시 이런 쪽의 모멘텀과 함께 앞으로 이제 5G 쪽은 이 두 종목이 또 주도주 관점에서도 앞으로도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이 5G 쪽은 이제 살아나기 시작했다. 아직 꼭대기가 아니에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역시 또 반도체는 견조하네요. 일단 지금 실리콘 포토닉스 제가 이번에 이 증시가 3월 3일부터 해서 이란 전쟁이 딱 터졌죠. 그리고 투매가 딱 이틀 연속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가장 주목을 했던 딱 두 업종, 이 한 업종 있어요. 두 업종이라고 하죠. 실리콘 포토닉스랑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관련, 소부장 관련 업종. 근데 이 실리콘 포토닉스가 이 성호전자가 주도주 역할을 하다가 이제 뭐 HMX 뭐 이런 기업들도 같이 또 이제 움직이는 모습이 형성이 되고 있죠. 광온도 센서, 국내 유일 국산화. 두 종목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이란 문제에 집중할 때 과연 실리콘 포토닉스 관련주, 광반도체 관련주 두 종목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벌써 2주 동안 100% 이상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지금 집중하셔야 돼요. 이 반도체 쪽은 앞으로 우리가 10년, 심지어 뭐 100년까지도 우리나라가 주도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주도해야 되고 안 그러면 우리나라가 큰 위기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 1위 하는 산업이 뭐가 있죠?
지금 메모리 말고는 일단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만큼 역시 메모리에 우리는 계속 집중을 해야 되고 그리고 꼭 살아나야 되고 그리고 1위를 유지해야 되고 예, 그래서 앞으로도 사활을 걸 가능성이 높습니다. 글로벌 국가 기업들도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에 AI 가장 중심은 이제 GPU가 아니죠. 메모리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메모리 관련주 내에서도 주성 엔지니어링 세계 최초로 반도체 또 증착 장비를 개발하고 있죠. 예, 그리고 전력주들도 만만치 않아요. 이제 LS 머티리얼즈가 제가 12,000원대에서부터 강조해드렸던 것 같은데 드디어 이제 전력주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벌써 제가 강조해드리고 100% 좀 안 되게 올라온 것 같아요. 예, 그리고 TC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이번에 증시 투매가 나올 때 살아난 기업이죠. 예, 살아남은 기업이고요. 예, TC 머티리얼즈는 글로벌 이제 일본에서 스미모토 같은 경우도 초전도체 와이어를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중요한 기술 같아요. 이 기업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제 국산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국책 과제가 끝나고 이제 올해 중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를 공개하겠다. 끝까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증시 투매 나왔더라고 해서 막 지금 굉장히 위축돼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삼성전자 얼마부터 올라왔죠? 제가 5만 전자에서 있을 때부터 강조해드린 것 같은데요. 솔직히 지금 20만 전자에서 18만 원대에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죠. 뭐 그렇게 위기라고 지금 느껴지지가 않아요. 예전에 뭐 삼성전자가 쭉쭉쭉 막 7만 전자에서 5만 전자 떨어질 때보다도 하락률이 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급등락이 자꾸 반복돼서 그런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고점 대비 저점까지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그만큼 항상 주식은 바닥을 찾는 부분이고 그리고 항상 지금은 어떤 전략을 해야 되냐면 자꾸 위험해가지고 위축돼가지고 투매 나올 때만 매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반대로 가셔야 돼요. 지금은 CDS 프리미엄 같은 경우 국내에서도 막 폭등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 부도 위기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런 만큼 투매 나올 때만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자. 하루 이틀. 그리고 반등일 때 일단 추격하지 말자. 투매 나올 때만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자. 이 부분을 잘 지키시는 분이 나중에 성공하지 않을까. 전쟁은 영원히 가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정학적 위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때는 기회였다는 부분을 항상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마찬가지였었죠. 그래서 일단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종전 이제 임박돼 있다 시사를 하면서 또 급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또 전방위적으로 공격하겠다. 그러면서 또 이제 이란 지도자는 앞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 뭐 이런 얘기와 함께 지수가 지금 그래서 급등락이 지금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봉쇄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란이 뭐 전 세계 경제 대국 아니잖아요. 그만큼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언제 푸느냐, 혹은 호르무즈 해협이 잘 다닐 수 있게 미국이 진짜 호의를 잘 해줄 거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건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아마 저는 4월 달을 포커스로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요. 미중 정상회담이 3월 말에 있고요. 4월 달부터 해서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보완적 레버리지라고 해서 이제 이 SLR 비율을 좀 완화할 가능성이 높아요. 가능성이 높다라기보다도 완화한다라고 이미 얘기가 나왔어요. 그만큼 이제 돈 푸는 정책을 좀 이제 확대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거든요. 이제 민간은행들이 미국에 이제 국채 매입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그 비율을 규제 비율을 좀 완화시켜준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아마 4월 달부터 해서 좀 유동성이 좀 확대되고 우리나라도 세계 국채 지수 편입이 되고 아마 이제 미국의 이란 주 공격 목적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주된 목적인 것 같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아마 3월 말에 미중 정상회담 전후로 해서 뭔가 이제 전쟁이 종전 전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란도 뭐 전쟁을 오래 치를 만한 여력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경제가 지금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수입도 식품도 수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식품 가격도 이제 많이 뛴 상태에서 지금 경제가 녹록치는 않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미국이나 뭐 이란이나 중국이나 뭐 지금 전쟁을 오래 했을 때 그렇게 큰 이득을 얻는 건 없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큰 이득을 얻으면 모르겠지만 세계 국가가 그렇게 큰 이득을 얻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차피 미국도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11월 달이죠. 그러면 이제 5월 달에 케빈 허시가 이제 연준 후임 의장으로 이제 부임을 하죠. 케빈 허시의 한 얘기가 있어요. 연준은 최소한의 역할을 해야 되고 우리는 저금리 기조 속에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정부가 이제 돈을 푸는 정책, 이제 연준은
직접적으로 돈을 푸는 정책을 자제해야 되고 민간에서 잘 돌아가게끔 해줘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딱딱 맞아 떨어지죠. 그런 관점에서 아마 4월 달에는 윤곽이 나오고 5월 달 이후에는 좀 더 돈 푸는 정책들이 좀 더 본격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일단 예상을 하고 있어요. 뭐 전쟁은 미리 어떻게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예상을 하고 맞게 거기에서 대응 전략을 짜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동 사태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오를 만한 모멘텀만 탄탄하면 눌릴 때 자신 있게 매수할 수가 있겠죠. 오늘도 바닥에서 싹쓸이 해볼 종목 5종목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주 전략을 챙겨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 이슈들이 굉장히 많네요, 위원님. 예. 엔비디아 GTC 있고 AMD CEO도 방한을 하고 FOMC 회의까지 있습니다. 예. 어떤 쪽에 집중해 볼까요? 역시 엔비디아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GTC 관련주들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반도체는 강하죠. 한국은 강하죠. 일단 그만큼 미국의 간밤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샌디스크, 메모리 관련주들 어땠죠? 홀로 살아남았습니다. 홀로 급등이 나왔어요. 5%, 4%. 그만큼 메모리 쪽이 가장 실적이 올해 뒷받침되는 업종일 것 같다. 제가 올해 1월 2일 날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올해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메모리다. 이 부분을 앞으로도 계속 주시해야 될 것 같아요. 메모리는요, 단순 산업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산업이거든요. 이 메모리는 AI 성능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리고 메모리는 우리나라의 전 세계 1위고요. 우리나라를 생각보다 과소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앞으로 이제 경제를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가 뭐냐면,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마시고요. 좀 큰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은데, 뭐 예상은 다 틀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지금 원전 약할까요? 원전 강하죠. 전 세계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원전 건설할 수 있는 국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원전, 조선, 맨날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오션부터 해서 우리나라 자꾸 지원해달라는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반열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 강국이잖아요. BTS 어마어마하죠. 하이브 같은 경우도 그렇고, JYP도 그렇고, 문화 강국일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이 금융 쪽만 어느 정도 어느 정도 기반을 마련해 내게 되면 아마 좀 강대국 반열로 또 저는 올라설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 배터리 만들 수 있죠. 메모리는 최대 강국이죠. 이제 파운드리까지 회복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요. 그만큼 우리나라를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시고요. 아마 이번 전쟁이 끝나면 우리나라가 올해부터 해서 전 세계 상승률 코스피 코스닥 1등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재차 올해 하반기 1등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스스로를 너무 낮추지 마시고요. 자신감을 갖고, 제가 항상 어디에서 들은 내용인데요. 과학자, 수학자인가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매진하다 보면 성공할 것이다. 그만큼 이 여러 가지 이제 준비들을 대신 해야 되겠죠. 실적이 폭증할 만한 업종, 기업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지금 우리나라 위기 아닙니다. 열심히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또 정지우 위원과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위원님의 기법 강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 종목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화는 02786-1022-1023번 2대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위원님의 기법 강의 지금 출발합니다. 주식 싹쓸이, 금일도 또 열심히 준비해왔습니다. 이 주식 싹쓸이라는 이름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싹쓸이 해야죠. 자신감 있을 때 싹쓸이 할 수 있죠. 자신감이 없으신 분들은 싹쓸이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감을 가지려면 어디서 봐야 되죠? 바닥에서 봐야 되죠. 그래서 이 바닥 싹쓸이 주식 투자법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요. 그만큼 그러면 삼성자산운용사 쪽에서 지분 5% 이상 보유 종목이 뭐가 있을까?
이 자산운용사 쪽에서 특히 삼성 쪽에서 싹쓸이한 기업이 뭐가 있을까를 한번 오늘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네 종목이 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FST가 있죠. FST 같은 경우가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서 바닥에서부터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여기서 또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난주 여기서 급등하기 전에 여기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파라볼릭 같은 경우가 상승 기조로 전환될 때 중요하죠. 그럼 과연 제가 또 저 2만 원대 한 뭐 3만 원대 설명드렸을까요? 작년도 7월 달이었죠. 2만 원 이하에서 강추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 만큼 주식은 바닥에서 싹쓸이해야 되는데 대표이사가 바닥에서 싹쓸이했습니다. 3억 원을 매수했고요. 그리고 2만 8천 원대에서 삼성전자가 지분을 7% 가까이 취득했어요. 와, 삼성전자는 지분 7% 가까이 취득하는 기업이 흔하지도 않고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거든요. 뭐 SNS텍 정도? 그 정도로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제 밀집 국면에서 이제 정배열 초기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FST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한 부분도 있지만 이 기업이 세계 최초로 CNT 펠리클, EUV 펠리클을 개발한 것 같죠? 그런데 TSMC는 CNT 펠리클을 개발했다는 얘기가 들려오지를 않아요. 물론 이제 비밀일 수도 있겠지만 하이나 EUV 장비를 추가 도입을 안 합니다. 만약에 CNT 펠리클을 개발했으면 하이나 EUV 장비를 도입을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 저 보여지거든요. 한 해에 수십조의 영업이익이 나는데 고작 한 대당 몇천억 하는 거를 도입을 안 할까요? 삼성전자도 2대나 양산용 장비 이번에 도입을 했거든요. 그런 만큼 FST는 TSMC를 이길 신무기, 핵심 무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회복된다고 하면, 근데 지금 요즘에 수율 회복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AMD CEO도 이번 주 이제 방한한다 얘기가 나왔죠. 아무래도 파운드리 쪽이랑 협력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예전에 젠스랑 씨도 그런 얘기했죠. 앞으로 차세대 로봇 자율주행 칩은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이용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온 만큼 이 메모리부터 해서 이제 파운드리까지 더해지면 이 삼성전자 수혜주들은 굉장히 주목받지 않을까. EUV 핵심 수혜주기 때문에 이 기업도 역시 내려올 때만 저가 매수 기회를 잘 노리면 아직 밀집 국면 정배열 초기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는 추가 반등을 올해 뭐 상반기가 됐든 하반기가 됐든 끝까지 한번 노려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 이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FST 이후 주성 엔지니어링 이 기업도 제가 여기서 설명드렸죠. 그리고 여기서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여기서 다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만큼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1월 달에 바닥을 찾았구나. 제 생일날이에요. 1월 5일 날은 제 생일날이거든요. 빠른 생일이죠. 그만큼 이제 이 주성 엔지니어링이 좀 뜻깊은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다 생각을 한 거예요. 굳이 1월 5일, 근데 그때 딱 시기가 맞아 떨어지긴 했어요. 1월 5일 날 설명하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은 딱 하고 있었어요. 가장 뜻깊은 날이니까. 1월 2일이나 뭐 새해 첫 시작하는 날이나 반드시 주성을 좀 해야 되겠다. 근데 딱 그 시점에서 721선 부근에서 1월 달부터 대표이사가 20억인가요? 40억 가까이를 산 것 같아요. 대표이사가 40억 샀다고? 게임 끝났잖아요. 720선 부근에서 대량 거래 터지고. 그런데 한 1주, 2주, 3주 동안은 못 가죠. 안 하실 건가요? 1주, 2주, 3주 못 간다고? 옆으로 행보한다고? 인내심을 가지셔야죠. 주식은 제가 이제 경험을 좀 해보면 좀 돈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시간에 여유 있으신 분들이 좀 성공을 하겠다. 왜? 결국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위기는 또 없어질 거고 이제까지 10년, 20년, 30년 동안 우상향을 그려왔으니까. 물론 이제 경제가 우리나라가 폭망하면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경제, 우리나라 능력 너무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원전, 조선, 이제 뭐 방산도 있죠. 전 세계 한 5위 기술력이다라고 해요. 5위 이제 강대국. 우리나라 천궁2는 중동 지역 쪽에서 앞으로 수출이 어마어마해질지 몰라요. 패트리어트보다도 가격은 3분의 1이고 성능은 그 이상인 것 같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뭐 중동 쪽에서 아주 그냥 극찬을 하죠.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명중률이 0%다는 얘기도 나오고 러시아도 우크라이나한테 사실상 박살났다라고 봐야죠. 물론 이제 러시아가 좀 이기고는 있지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앞으로 이 반도체 쪽이 중요할 것 같은데 주성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세계 최초의 장비를 이제 막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바닥을 찾았습니다. 지금 6만 원대에서도 삼성 자산운용사 쪽에서도 2% 가까이 추가적으로 지분을 늘리는 모습이에요. 최대 주주가 200억을 이 자리에서 200억을 늘리고 있어요. 예. 이 종목은 아마 코스피 통틀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 보시게 되면 태성이 있거든요. 태성 같은 경우도 바닥을 찾았어요. 11월 달.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예요, 지금. 예, 변곡점이에요. 기조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기업 설명이 다 했죠. 본사에서 또 추가적으로 했죠. 삼성 자산운용사 쪽에서 지분 1% 더 늘렸죠. 5만 원대에서는 대표사가 40억 추가 매수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4월 달부터 장비 들어가죠. 6월 달에 공장 완공되죠. 때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바닥에서 찾으신 분들은 지금 아직 상투 신호가 없잖아요. 대량 거래 대음선이 없잖아요. 지수 때문에 급등, 급락. 이거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 그냥 의미 없는 등락이잖아요. 예. 지수 때문에. 그럼 이제 결정적으로 CATL 쪽에 대규모 수주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날아가겠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 배터리 3사 쪽에 지금 퀄테스트 진행한다고 하죠. 모두 다. 그러니까 전 세계 슈퍼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을 갖췄다고 보시면 돼요. 유리기판 장비까지. 예. 중국의 BOE, 우리나라의 중후엠텍, 삼성전자가 지금 투자했죠. 두 회사로 확보했다라는 건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들이거든요. 중국의 최고 기업들이고 전 세계 슈퍼이 될 수도 있는 반도체 이제 2차 전지까지. 예. 그래서 태성 같은 경우도 뭐 주성 못지 않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 CIS가 있거든요. CIS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여기서 설명을 드려보면 중요한 게 있죠. 여기서 아래꼬리 대항선. 바닥에서 첫 상한가는 따라잡아라. 따라잡으신 분들은 어떻게 됐겠죠? 돌파? 지금도 수익이겠죠? 그런데 720선 부근하고 이격이 많이 안 벌어져 있어요. 그런 만큼 이번에 내려올 때가 기회가 아닐까? 삼성 자산운용사 쪽에서 전고체 배터리 시대가 오는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레이크 머티리얼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전고체 배터리, 황화유통 관련주들이 있는데 이 기업을 선택했어요. 고체 전해질. 최근 들어 이제 언론 이제 기사를 보니까 BMW랑 R&D 대량 양산을 협의하고 있다. 예. 이런 얘기들이 현지 외국 언론에서 보도가 됐다라는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그만큼 이 CIS 같은 경우도 이번에 700인선 부근이 저가 매수권인 것 같고요. 바닥에서 대표사가 매수세가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삼성 자산운용사 쪽에서 지분 5% 이상 취득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 다 대표사들이 장내 매수했던 기업이에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2차 전지 쪽에 소재랑 장비의 투트랙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태성과 CIS가 배터리 쪽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삼성 자산운용사 저는 좀 이제 신뢰를 많이 하거든요. 삼성 쪽에 들어온 기업들이 저는 또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민주화를 잘 이뤄낸 국가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런 뭐 계엄 이슈를 거쳐지고 좀 질서 있게 어느 정도 이제 회복되는 그런 이제 국가들이 사실상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부분이나 뭐 산업적인 부분이나 우리를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자신감을 갖고 지금도 주식 투자 자꾸 주식 투자 이제 막 급등락이 반복되니까 겁먹어서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올해가 가장 마지막으로 좀 집중적으로 바닥을 좀 노려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거든요. 아마 내년 넘어가면 그렇게 바닥에 있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을 찾는 방법들을 잘 배우시면서 투자하시면 좀 더 자신감이 붙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 상담인데요. 종목은 가온전선 12만 원에 비중 15% 들고 계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고점에서 진입을 하셨네요. 이번 달 차트 보면 10만 원을 지금 돌파 못하고 있는데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답하실 것 같아요, 저도. 예. 고점에서 좀 물리셔가지고. 네. 제 가온전선 좀 분석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솔직히 이게 다 종목 이제 분석이 즉흥적이에요. 지금 이제 상담하는 게 가온전선을 미리 알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평가돼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닥은 지났던 것 같습니다.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가온전선 같은 경우가 12만 원대에서 매수를 하셨죠. 예. 이분은 아마 더 갈 것 같아서 매수하신 것 같아요. 예.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제가 4년 동안, 지금 5년 동안 목 놓아서 제가 M10W 대상을 거머쥐면서 목 놓아 외친 게 있어요. 과연 다트전자 공시를 보실까? 과연 바닥을 찾을 생각이 있을까? 이분은 그냥 바닥을 찾을 생각은 없으신 것 같아요. 예. 뭐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자꾸 더 갈 거를 찾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 721선 부근이 어디죠? 2024년도 2월 달 2만 원대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실적 대비 퍼가 10배 이하의 저평가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퍼가 30배 이상이고요. 20배에서 30배 정도? 예. 12만 원대는 40배가 육박을 해요. 예. 그러면 저평가도 매력이 없고 그리고 바닥도 아니고 살 수 있는 과연 이유가 있을까? 주식 싹쓸이 이제 공명정주의 지금 주식 싹쓸이 방송 제목이잖아요. 방송 제목하고는 지금 동떨어지는데요. 그죠? 그럼 과연 제가 12만 원대에서 강추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자신은 없습니다. 무서워요. 예. 더 간다 하더라도 저는 겁이 많아가지고 무서워서 추천 못할 것 같아요. 생각보다 겁이 많거든요. 예. 그만큼 강아지도 보고 무서워해요. 예. 그만큼 바닥에 있을 때 주식 투자를 해야 돼요. 예. 자꾸 위에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생각보다 좀 겁을 좀 내셔야 돼요. 위에 올라갈 때는. 바닥에 있을 때는 겁이 안 나요. 예. 그만큼 바닥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종목 교체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9만 원대 지지권으로 보시고요. 12만 원대 단기 저항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네, 지금 흐름이 답답하시겠지만 이래도 차트 분석 도와주셨는데요. 9만 원 지지 여부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다음부터는 바닥권에서 올라갈 종목 잘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럼 이번에는 전화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바로 연결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네, 들리시나요? 저한테 걸린 거 맞나요? 네. 예. 네, 지금부터 상담 도와드릴게요.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현대로템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5만 천 원에 그냥 100%. 오, 25만 1,000원이요? 네. 좀 높게 들어가셨는데 비중도 한 번에 다 실으신 걸까요? 그냥 단타 치려고 잠깐 들어갔다가 물려버려가지고 주식이 다른 데 다 빠지길래 빨간불에 다 빼가지고 아하. 잠깐 들어갔다가 나온다는 게 어떻게 그냥 확 물려가지고 좀 머리가 아프네요. 어떻게 될 건지. 네, 시청자님 목소리도 그렇고 스타일이 약간 테토 네. 성향이신 것 같은데 수익 보셨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네. 해야 될까요, 위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안녕하세요. 맨날 예, 보고 있는데. 그러셨어요? 전화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현대로템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가온전선도 그렇고 단 한 번도 지금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본 기억으로는 한 3년, 5년 전인가? 2020년 코로나 이후에 그때 본 것 같아요. 왜? 그때는 바닥이었거든요. 예. 그러게 나도 네. 4만 원에 들어갔다가 너무 지려서 뺐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좀 생각 마인드를 좀 전화 주신 만큼 좀 이제 쓴소리를 제가 해서 고쳐드리고 싶어요. 예. 제가 아까 이 얘기했죠. 혹시 굉장히 지금 제가 볼 때는 용감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성격이. 저는 좀 겁이 많아서 강아지 무서워하거든요. 혹시 강아지 안 무서워하시죠? 예. 그만큼 용감하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현대로템은 퍼가 20배가 넘어가는 상태에서 고평가돼 있거든요.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차트에서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차트를 보시면 지금 혹시 다트전자 공식 혹시 보시나요? 다트전자 공식. 예. 네. 보세요. 네. 그러면 혹시 최근 들어 임원들이 팠는지 살았는지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거는 안 보고 지금 외국인하고 저기 기관들만 지금 열심히 팔고 있는 것만 보고 있는데. 그러시죠? 그건 네.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대 주주가 사는지 파는지 그게 핵심이고 기관들 외인들은 말 그대로 투자자분들처럼 단타치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최대 주주는 단타치로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최대 주주는 주인이에요. 이 회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 주인 의식을 갖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외국인 기관들은 남이에요. 주인 의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금 기본에 충실하지 않은 거고 바닥을 찾을 생각이 또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주식은 숲을 보고 매수해야 되는데 눈앞에 있는 것만 지금 당장 수익을 내야 되니까 그것만 한 거예요. 저는 그럼 과연 이번에 전쟁이 났을 때 방산주를 봤을까요? 반도체 관련주들을 봤을까요?
당연히 방산주, 정유주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바닥에 있는 반도체 이런 쪽으로만 좀 관심 있게 봤거든요.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오히려 결국엔 지나고 나니까 좀 계속 올라오는 것 같고 이런 모습이 형성되고 있는 거거든요. 성호전자라든지 HM넥스는 100% 이상 올라간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제가 분석해드린다라고 해서 앞으로 성공한다라고 이제 보장은 할 수가 없어요. 투자자분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나는 단타 치지 않겠다. 나는 바닥을 찾겠다. 나는 고평가되어 있는 보지 않겠다. 나는 더 갈 거를 보지 않겠다. 이 생각이 바뀌지 않고 나는 다트전자공시 최대 주주가 수급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보겠다. 기관 외인들은 신경 쓰지 않겠다. 이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실패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이 생각을 좀 바꾸셔서 투자를 좀 하시게 되면 선구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일단 방산이 중장기적으로 나쁘지는 않은데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보유주만 보유를 하다가 만약에 이전 저점 지금 호르무즈 해협 약 얘기가 나와도 만약에 19만 원대가 깨져버리게 되면 추가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왜 이 기업의 바닥권은 10만 원대니까. 저는 10만 원대 내려오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K방산 앞으로 긍정적으로 전망하니까. 대신 지금은 뭐 K9 전차인가요? K2 전차인가요? 뭐 이렇게 전차 관련주보다는 제가 볼 땐 미사일 관련주 이렇게 천궁2라든지 뭐 이런 쪽이 앞으로 조금 더 유망하지 않을까. 물론 현대레토도 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지만 앞으로 LIG 넥선, 하나시스템 이런 쪽이 좀 더 유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대신 그런 기업들도 현대로템도 이런저런 저기 하는 게 많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런가요? 근데 그건 뉴스는 뉴스일 뿐이고 제가 볼 때는 가장 핵심은 또 LIG 넥선 쪽인 것 같긴 하거든요. 대신 바닥권은 이미 다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산 관련주들이 지금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반도체 쪽으로 좀 관심을 좀 돌리는 게 낫지 않을까. K방산 아무리 해도 뭐 100조, 200조 영업이익 나오나요?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삼성전자는 올해 영업이익 전망이 200조거든요. 주식은 실적이 급증할 만한 기업을 폭증할 만한 기업을 보는 거지 바닥에 있을 때. 삼성전자는 자사주 매입 여기서 3조 5천억 하잖아요. 하지만 이 기업은 자사주 매입 안 하죠? 왜 안 하죠? 좀 했으면 좋겠는데 3조, 1조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삼성전자는 3조 5천억 했는데요. 그만큼 그런 부분들이 자신감의 표현인 것 같거든요. 자신 있으면 자사주 매입하라 이거예요. 근데 안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급 동향을 잘 지켜보시면서 매매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5만 원대 단기 저항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단기 저항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생각을 지금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날아간다 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생각을 버리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쉽게 그 생각을 버리진 않으실 것 같은데요. 혹시 버리실 건가요? 버릴 수 있어요. 저도 지금 예. 이게 내 단가까지만 오면 예. 빼려고 하거든요. 예. 그리고 만약에 매도 관점으로 보신다고 하면 진짜 100만 원이 가도 어쩔 수 없고 바닥에 있는 기업들을 자꾸 찾아보려고 노력하시면 성공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 제 단가까지는 올까요? 그거는 제가 신이 아닌 이상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금 매도하는 게 나을까요? 그것도 이제 다음 주 전쟁 흐름을 봐가면서 매도 기회를 노려봐야지. 이걸 항상 뭐 전쟁은 제가 전쟁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판단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맞아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그래도 중동 전쟁이 아직 안 끝나서 오를 만한 그런 기대할 만한 모멘텀은 있는 거니까요. 다음 주에 이왕이면 좀 더 다시 급등을 해서 좀 수익권으로 돌아섰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응원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한 주 지켜보시고 고민되시면 다음 주에 또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그럼 이제 그동안의 종목들 점검 받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맛있는 소스, 그린 리소스. 어제 52주 신고가도 경신을 해냈습니다. 지난주에 강조를 하셨는데 이번 주 변동성 장에서도 한 주 동안 22% 올랐네요. 예, 지금 일단 그린 리소스부터 먼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이 전쟁 때문에 자꾸 간과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 과연 전쟁 관련주가 지금 대박이 터졌을까요? 반도체 관련주는 벌써 한 20% 이상 올랐는데 왜 현대로템은 더 꺾여버리죠? 예. 분명 전쟁이 났는데 그린 리소스는 20% 이상 30% 가까이 올라오고 왜 현대로템이나 다른 방산주들은 번쩍거리다 다 꼬꾸라지죠? 예. 그래서 주식은 바닥에 있을 때 투자의 개념으로 보셔야지 이걸 이슈에 따라서 잠깐 먹자 이런 개념으로 보시는 게 안 돼요. 그러니까 성공 실패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정을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더 크게 성장하지 않을까? 우리가 학창시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답안지 보고 뒤에서 잠깐 그 답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끝까지 그 문제를 풀어가지고 나중에 수능에서 지금 응용을 이제 잘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서 크게 성공해서 그런 좋은 데 가서 사회에 좋은 이제 사회 구성원으로 되는 게 목표가 아닐까요? 단순히 시험 점수 잘 맞는 거 잠깐
뭐 대학교 잠깐 잘 나오는 거 이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큰 흐름을 보시고 그린 리소스 같은 경우도 차트를 보시게 되면 바닥에서부터 이제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기관 투자가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200억을 16,000원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200억을 이자 없이 이제 리픽싱 조항 없이 200억 투자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아, 그렇게 되면 일단 16,000원대 이상 바라보고 들어왔구나. 근데 초전도체 선제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개발했다 이게 나왔거든요. 과연 앞으로 에너지가 원전이 끝일까요? 원전이 종착점일까요? 물론 원전이 중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결국은 핵융합이거든요. 그래서 핵융합 초전도 선제 핵심 소재를 전 세계 유일하게 이제 양산 체제를 구축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삼성 파운드리 소외주, 거기에 앞으로 하이브리드 본딩 사업까지 진행하기 때문에 뭐 독보적이 될지도 몰라요. 반도체 관련주, 전력 관련주 두 가지 동시 수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도 아직 중장의 바닥이죠. 저가 매수기만 누리면서 최소 16,000원대 이상까지 바라보겠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여전히 저가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 주셨고요. 이어서 정성호, 성우전자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 지난주에도 757% 상승률도 솔직히 3달 만에 일어난 게 엄청난 거였는데 한 주 만에 1200% 돌파했죠. 5만 원도 넘은 이 종목을 3,800원부터 함께 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네. 6년 연속 대상 미리 축하드릴게요. 너무 부담이 되는데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바로 제 차트를 보면 설명 드려볼게요. 이럴 때 보시란 말이에요. 바닥에서 밀집 국면, 대량 거래. 왜 지금 이럴 때 보시냐고요. 현대로템도 아까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급등해서 더 갈 것 같을 때 보시냐고요. 제 관심 강추해 드린 종목이지만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이제 신규 매수권이 아니에요. 왜 여기 위치에서 신규 매수를 해가지고 더 크게 바라보냐고요. 지금은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지 신규 매수권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닥에서 대량 거래 터질 때, 밀집돼 있을 때, 최대 주주가 거기서 수백억 살 때, 이럴 때 보시라고요. 자꾸 위에서 더 갈 것 같을 때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답이 나오죠. 보유하신 분들만 5일선 매매 이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0%가 넘었습니다. 3개월 만이에요.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함께 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HM넥스 살펴볼게요. 2월 달에 소개하신 건데 지금까지 3일을 제외하고 매일 올랐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지수도 오르락내리락 변동성이 크게 보였는데 이번 주에만 69% 올랐고요. 최고가까지 찍으면서 보름 만에 140% 올랐네요. 그렇죠. 지금 보름 만이에요. 네. 왜 전쟁 관련주 보세요? 반도체 관련주를 보셔야죠. 지금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럴 때 보시란 말이에요. 밀집 국면 됐을 때. 점 상한가 나가서 못 봤다? 그럼 기간 조정 받을 때 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진짜 상한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본격 추가 급등을 노리시란 말이에요. 전쟁이 터져도 100% 이상 날아가잖아요. 최대 주주가 20억 가까이 대량 매집하잖아요. 바닥에 있을 때. 그럴 때 보시란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죠. 이제 공고 정보 지정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만 끝까지 5일선 매매 이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5일선 매매 잘 지켜가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LS 머트리얼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상한가를 찍었죠. 이 종목 12월에 소개하셨는데 벌써 88% 올랐습니다. LS 머트리얼즈 점검해 주실까요? 예,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런 얘기 계속 할 것 같아요.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이럴 때 보시란 말이에요. 바닥에 있을 때. 계속 저는 바닥을 찾는 거지 더 갈 걸 찾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도 바닥일까? 아직도 바닥이죠. 이제 정고점 뚫었죠. 월봉 차트 보면 아직도 밀집돼 있잖아요. 5개월, 10개월, 20개월 이평선 다닥다닥 다 붙어 있잖아요. 너무 좋아서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LS 머트리얼즈도 대표회사, 사내회사 추가 매수했잖아요. 다트전자공시 안 보시는 분들 많죠? 이제 보시라고 했잖아요. 보시면 겁이 나나요? 이번에 만원대 초반대 마지막 저가 매수 기회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 바라봐야 되느냐? 제 머릿속에서는 처음부터 만원대에서 이거 5만 원대까지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한 거예요. 작년도에 RFHIC 마찬가지예요. 만원대였잖아요. 지금 10만 원 부근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한화 2만 원대였잖아요. 지금 10만 원대 넘어갔었잖아요. 바닥에 있을 때 도전하시고 성투자하시면 돼요. 지금 아직 이제 상투시는 안 나왔고요. 기관 외인들 대량 매수에 들어왔고 아마 자산운용사 쪽에서 조만간 또 공시 나오지 않을까? 금융투자 쪽에서 300만 주 넘게 대량 매집이 이루어졌어요. 연기금도 대량 매집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신뢰성이 높다. 전력주, 핵심주, 주도주 역할을 하지 않을까.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핵심 소유주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정태성도 봐야겠죠. 태성 1월 17일에 소개하시고 2달도 안 됐는데요. 벌써 2배 넘게 올랐습니다. 108%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 이번 주도 고점을 계속 지켜냈네요. 예,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태성은 지금 2만 원대에서 제가 강추해드렸고요. 지금 이제 파라볼릭 상승 기조로 전환되면서 이제 조만간이 될 것 같아요. 설비 4월 달에 들어오지 공장 6월 달에 완공되지. 3월 달에 기업 설명회를 왜 했을까? 본사에서. 삼성자산운용사는 왜 지분을 추가 더 취득했을까? 재료가 임박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져요. 전쟁에 너무 왈가불가하지 말고 지금은 강홀딩 전략적으로 보시면서 재료가 배터리 반도체 2가지 전 세계 슈퍼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한 상승세 노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대량 거래 시전되면서 상토신호 나오지 않았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다고 말씀 주셨고요. 정주성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이번 주 화요일에 24%나 급등하면서 또 한 번 최고가를 썼습니다. 133%. 예, 와. 제가 주성도 지금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면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제발 이럴 때 보시란 말이에요. 밀집 국면 대량 거래. 대표사가 40억 사잖아요. 뭐가 겁이 나요? 예. 왜 자꾸 전쟁 생각하면서 번쩍거릴 때 더 갈 것 같아서 추격해서 하나요? 지금 6만 원대에서도 200억 사잖아요. 예. 삼성자산운용사도 2% 더 늘리잖아요. 6만 원대에서도. 예. 그런 만큼 이 기업은 가장 재료가 크지 않을까? 태성은 2가지죠. 주성은 3가지 재료가 있죠. 디스플레이, 태양광, 특히 반도체. 그래서 앞으로 TSMC를 공략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세계 최초 EUV 장비가 필요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만큼 노벨상으로 갈 것 같다라는 얘기도 나왔던 만큼 왜 주성 엔지니어링, 오스템 임플란트 전 회장이 1,000억 가까이 투자했는지 저는 지금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벌써 1,000억 투자했죠? 벌써 한 2,000억을 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이 돈을 버는 거죠. 바닥을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네, 이 종목도 함께 하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이제 새로운 종목 5개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예, 이 기업 꼭 봐야 될 것 같아요. 완벽하거든요. 제가 DKT도 완벽하다라고 설명드리고 이제 날아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입에서 완벽합니다. 거의 반드시, 뭐 100%는 아니겠지만 반드시 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어요. 예, 일단 유비커스 홀딩스, 지금 유비커스의 지주회사죠. 그런데 이제 통신 장비뿐만이 아니고 이 기업은 반도체 장비 회사가 자회사로 있어요. 거기에 또 이제 벤처 캐피탈 회사도 자회사로 있고 앞으로 증시가 상승했을 때 굉장히 지금 AI가 성장했을 때 핵심 수혜주, SK하이닉스 수혜주기 때문에 그리고 증시가 상승했을 때 벤처 캐피탈 관련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겠죠. 거기에 자회사 유비커스 통신 장비 쪽도 어차피 AI 인프라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6G까지. 그래서 유비커스 홀딩스는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721선 이제 막 뚫었죠. 예, 이제 막 돌파했어요. 근데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어떻죠? 바닥에서 MACD가 빨갛게 나오기 직전인 것 같아요. 그죠? MACD 빨갛게. 이때랑 비슷하죠? 2021년도 때인가요? 2019년도 때네요. 그때랑 바닥에서 MACD가 돌아가는 게 똑같거든요. 제 머릿속에서는 딱 10,000원대 보는데 역시 똑같이 LS 머티리얼즈처럼 50,000원대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일단 접근했어요. 완벽하니까. 차트 바닥에 있으니까. 유비커스 홀딩스는 완벽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조정시만 좀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면 성공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많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처럼 완벽한 기업 잘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유비커스 홀딩스였고요. 두 번째는 어떤 걸까요, 위원님? 예, LS 머티리얼즈를 다시 한번 또 설명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 바닥에 있잖아요. 예. 대표사가 16,000원대까지 장내 매수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예. 22,000원. 이제 한 템포 올라왔는데요. 예. 지금 기관들이 금융투자 쪽에서 300만 주 넘게 매집이 들어왔는데 과연 LS 머티리얼즈를 지금 이제 뭐 10%, 20%, 30% 먹으려고 들어왔을까요? 그거 아닐 것 같거든요.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까지도 깊은 관심을 표명을 했기 때문에 전기차에 의무적으로 울트라 커패시터가 탑재될 수도 있고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풍력 신재생 에너지 쪽에 LS 마린 솔루션하고 지금 협력을 진행하고 있죠. 거기 데이터 센터 뿐만이 아니고 AI 데이터 센터까지 엔비디아의 깐부인 버티브 쪽 전력 설비 기업과 공급을 이제 진행한다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앞으로 잘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어제도 상한가를 찍었는데 다음 주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공개할 차례네요, 위원님. 예, FST인 것 같아요. 예. FST는 삼성전자 HBM 그리고 파운드리 동시 수혜주 관점에서 앞으로 이 EUV 쪽에 핵심 부품을 개발을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TSMC를 많이 그래도 따라간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아마 FSD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줘서 그러지 않을까? 그런 저는 기대도 한번 해보고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금 개발을 했을지 몰라요. 시엔트 펠리클. 앞으로 SK하이닉스까지도 공급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기업은 삼성전자 핵심 수혜주로 다음 주에도 좀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핵심 수혜주 FST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어떤 게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이론인 것 같아요. 이론이 드디어 때가 된 것 같아요. 드디어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랑 견줄 통신장비 회사가 있을까? 삼성전자예요. 예. 이론이다라는 기사가 떴죠. 예, 이론. 이론 같은 경우가 6G 시대가 오면 감히 모든 통신회사들이 우리 회사의 장비를 쓸 것 같다라고 대표회사 자신감이 묻어나왔던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자신감만 있을까요? 말만 그냥 막 했을까요? 아니죠. 실질적으로 대표회사가 계속 추가 매수, 사내회사 추가 매수 수억 원, 거기 자사주 매입까지 작년도 20억을 끝내버렸죠. 다 들어왔구나. 이제 때가 된 것 같다. 그래서 5G 쪽에 특화망 장비까지 개발을 해서 KT 쪽이나 해외 시장 진출하죠. 화웨이를 넘어서겠다라는 이제 포부를 밝혔었어요. 그만큼 이 기업은 세계 최초로 원전용 무선 통신 시스템을 한수원 쪽이랑 같이 개발을 끝내놓은 만큼 원전 쪽의 통신 장비도 이 기업이 독점적으로 공급하겠네. 앞으로 해외 쪽에 원전 수출도 많이 할 텐데 그런 만큼 이 기업은 원전과 통신 장비 투트랙으로 같이 엮어서 볼 수 있는 테마인 만큼 이 기업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면서 감히 예전에 한번 7,000원대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감히 7,000원대까지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네 번째 공개된 종목 이론이었습니다. 7,000원대까지 빠르게 도달하기를 기대해 보겠고요. 이제 대망의 마지막 종목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예,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이론 설명드렸는데 네. 이론을 그렇다고 이제 추격 매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최대한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면서 한번 도전해 보자. 왜냐하면 단기 과열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제 머릿속에서는 이번 주 이거를 메인으로 계속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일주일 내내 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APS죠. 이 APS 같은 경우는요. 일단 이제 작년도부터 흑자 전환이 되면서 회사가 이제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요. 그런데 최대 주주가 자사주 매입도 꾸준하게 수십억 했고 대표회사가 수십억 장내 매수도 들어왔고 이번에 자사주 소각을 100억 이상 했죠. 그런데 차세대 OLED 기술을 대거 확보한 기업이에요. 이제 지난주부터, 이번 주부터죠. 이번 주부터 마이크로 LED 관련주들이 막 급등을 하기 시작을 하죠. 대표적으로 코세스도 있고요.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해드렸을 것 같아요. 코세스는 사랑이다. 6,000원대에서 사랑했습니다. 지금 사랑한 게 아니죠. 2만 원대 이상까지 올랐잖아요. 그러면 APS는 뭘까요? 다시 마이크로 LED 관련주는 APS는 사랑이다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지금 이제 이 에코알막이라고 해서 앞으로 반도체라든지 다양한 산업, 우주항공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에 들어갈 수 있는 핵심 신소재를 개발을 했거든요. 게임 체인저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 회장이 이 기업을 수백억 투자했을까요? 18,000원대에서부터 투자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주성 3배 올라갔죠. 서진 시스템 지금 2배 이상 올라간 것 같아요. 전 오스템 임플란트 회장 투자가 들어오고 이 기업도 많이 투자가 들어왔죠. 바닥권에서 이제 출발하는 것 같아요. 이제 화요일을 이으면 경고 종목 지정 예고 판단일이 끝나기 때문에 너무 주 초반에 급등하는 것보다는 주 초반에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면서 주 중반 이후에 다시 한번 급등 랠리를 도전하면서 감히 2만 원대 이상까지 도전해 보겠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APS 2만 원 이상까지 기대해 보겠고요. 잠시 후에는 위원님의 공개 방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소개해 주실까요? 예, 주식은 중요한 게 오늘도 말씀드렸듯이 바닥 찾는 방법을 이제 배우시는 게 우리가 하루 이틀 자꾸 이제 단타 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루 이틀 하고 말 건가요? 우리가 앞으로 평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70대, 80대까지 할 건데요. 물론 이제 방송은 그때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시켜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만큼 바닥을 열심히 찾으시면 되고요. 화면 보시게 되면 스마트폰 꺼내셔서 QR코드 찍고 노란톡 찍고 M10W 5년 연속 지금 대상 전체 1등을 달성해서 올해 6년 동안 전교 1등 한번 해보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바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지우 위원의 종목들 말하면 또 입 아프죠. 하나씩 조금이라도 설명해 드리자면 성우전자가 3달 만에
1224% 올랐고요. 보름 만에 HM넥스는 142%, 또 어제도 LS 머티리얼즈가 상한가를 갔죠. 여러분 숫자로 증명해 보이는 정지우 위원과 오늘 꼭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괜히 5년 연속 대상을 휩쓴 게 아니겠죠. 6년 연속 대상까지도 유력한 정지우 위원의 공개 방송에서 그 실력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 참고하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인사드릴게요. 주식 싹쓸이.